안녕하십니까. 4월 2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선거권의 혼술입니다. 이제 21대 총선 겨우 13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마 총선이 끝나면 여러 가지 전국 흐름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변화 중에서는 어떤 전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성패에 따라서 뭐 개헌 전국이냐 탄핵 전국이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당장 그 총선 다음에 큰 선거는 2022년 3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 2년도 채 남겨놓지 않게 되는데 아마 끝나고 나면은 총선이 끝나면은 대선 주자군의 그 윤곽이 또 같이 드러나는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런 상황도 한번 가상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거 결과 따라서 이 잠룡군, 대권 잠룡군이 추려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지금도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장애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지금 총선 국면에서 이 대선의 전초전을 치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제일 처음으로는 직접 이번 선거에 지역구에 출마한 잠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마다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대 진영에서는 이른바 자객 공천을 많이 했습니다. 중량감 있는 후보들을 내세워서 맞불을 놓은 거죠. 그리고 또 직접 지역구 출마는 하지 않았지만은 당 대표나 또는 중진 그 정치인의 입장에서 지원 유세에 나서는, 그래서 본인의 그 자기 대권 카드도 같이 닦는 그런 또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치단체장, 시도지사로서 이 코로나와 싸우면서 이 총선 국면에서도 본인의 이미지를 좀 제고해 나가는 그런 그룹이 있고, 마지막으로 장외에서 이 총선 안에 뛰어들지는 않았지만 장외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겠죠. 자, 그래서 직접 출마한 경우를 보면은 상대 진영에서 이제 강한 후보를 내서 자객 공천을 해서 이것이 상당 부분 현역 그 차기 대권 주자가 출마한 지역이 접전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에서 강한 후보를 냈기 때문이죠. 자,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지역이지만은 또 총선 열기도 아울러 뜨겁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대구 수성구, 대구의 정치 1번지라는 수성구, 수성구 갑, 수성구 얼, 이 양쪽은 자기 대권 주자가 출마를 했고 상대방에서도 강한 그 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에 TK 목장의 결투가 수성구에서 갑을에서 각각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대구 수성갑 민주당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까지 지냈죠. 김부겸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오늘 대선 총선 출정식을 하면서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대권 주자로 분류가 되어 있고 여론조사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김부겸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 이 지역에 자객 공천된 인물은 사선 국회의원 주호영입니다. 주호영. 이 대구에서 판사 생활을 오래 한 이른바 향판 출신이죠. 그리고 이 중진인데, 당 중진인데 수성을 지역의 지역구였는데 수성을의 주호영 의원을 바로 갑으로 옮겨서 자객 공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와 맞상대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공천을 한 겁니다. 자, 김부겸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니 오늘 주호영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대권 후보가 되려면 친문의 낙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친문제인. 문바들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친문 세력들이 친문으로 인정하겠느냐 이렇게 딱 일침을 놓으면서 일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뭐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죠.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가급적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두 번 분석을 해드렸듯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일부에서는 그 표심을 드러내기 꺼리는 그래서 숨은 표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지 않고 일반적인 추세, 그 지금 선거 상황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 그 수성갑에서는 또 하나 그 이민은 그 변수가 하나 그 발생을 했죠. 저 수성갑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죠. 그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낙천을 한
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이 미래통합당에서 낙천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후보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후보에서 사퇴를 했는데 사퇴를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수성을로 가서 수성을에 출마한 홍준표 전 대표의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수성갑에 출마했다가 포기하고 수성을에 가서 홍준표 전 대표의 캠프에 합류를 선언을 했는데, 자, 그래서 바로 옆에 수성을이죠. 수성을 지역은 조호영 의원이 수성갑으로 자격 공천을 받으면서 떠난 그 자리에 이인선 그 여성이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대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이인선 전 부지사가 공천을 다시 받았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공천을 다시 받았는데, 여기에 홍준표 전 대표가 불쑥 들어갔죠. 불쑥 들어가서 본인이 그 전에 대선에 출마할 때도 본인이 TK의 대권 주자 이런 그 말을 스스로 했었습니다. TK의 선골은 아니라도 진골은 된다. 대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수성을 출마를 선언하면서 차기 대권에 나서겠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오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상황에서 또 그 수성을 지역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또 이상식 후보가 또 있습니다. 이상식 후보는 대구경찰청장도 했고, 그 전에 2018년 대구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결선 투표까지 간 후보 경선에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 이인선, 홍준표, 이상식, 이 세 사람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연 홍준표 대표가 전 대표가 경남에서 출마가 무산되니, 공천을 받지 못하니 이 대구로 와서 이 출마를 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 TK 차기 대권 주자 이것을 표방을 했는데, 그것을 유권자들이 받아들일지 그 여부가 아마 승패의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선거에서 이기면 또 범보수의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을 하겠죠. 만약에 지면은 아마 정치 생명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 수성갑을에서 이 TK 수성 목장의 결투가 벌어지고 있고, 서울로 오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종로에서 이낙연, 한교안, 민주당 이낙연, 통합당 한교안 두 사람이 모두 대권 주자죠. 대권 주자고, 특히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당 쪽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사람이 종로 그 한복판에서 정치 1번지, 대한민국 정치 1번지에서 격돌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뭐 두 사람 다 자기 대권 주자이기도 하고, 또 두 사람 다 자기 공천을 받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뭐 여론조사도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선발 주자 제일 앞서서 시작을 했던 그 이낙연 후보가 뭐 다소 앞서는 걸로 좀 그렇게는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이낙연 후보가 좀 여유를 부리고 있죠. 그 호남을 비롯해서 전국에 지원 요새를 나가고 있습니다. 종로는 좀 안심을 하는 것인지 어쨌든 전국에 지원 요새를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이기도 하니까요. 자, 여기서 지금 한교안 대표가 추격 중인데, 한교안 대표는 얼마 전에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김종인 위원장에게 물려주고 이 종로 선거에 올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당 1위, 야당 1위 중에 한 명은 또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어서 대권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서울에 또 한 군데 차기 대권 주자가 출마한 곳은 광진을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여기에 자격 공천된 인물이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죠. 고민정 대변인을 투입을 했고, 지금 이 강진을에 오세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정권 차원에서 총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고민정 대변인과 같이 근무를 했었죠. 임종석 전 실장이 그동안 잘 보이지 않다가 강진을에 지원 요새를 나갔습니다. 지원 요새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이 선거를 기획했다는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도 이 고민정 후보 사무실을 찾아가서 정책 협약식 이런 것을 가지면서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보수의 대권 주자 중인 한 명 오세훈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출마를 한 자기 대권 주자가 출마를 한 지역의 사정이고, 직접 출마를 하지 않았지만 지원을 하는 자기 대권 주자가 있죠. 안철수, 유승민 이 정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죠. 국민의당은 이번에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고 그 비례대표 후보만 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대구에 가서 현장에서 본인이 의사니까 의료봉사를 하는 그 바람에 이미지가 좀 상승을 한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단 그 비례대표, 국민의당 비례대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1당 2당, 그 1당 2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비례대표. 그래서 그 여야의 꼼수 위장정당과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면서 전국 400km 국토 종주에 나섰습니다. 유럽에서도 유럽에 가 있을 때도 가끔 가다가 마라톤 코스를 완주를 했다 그런 소식이 전해왔었죠. 본인의 건강을 과시를 하면서 지금 전국을 돌면서 비례대표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과거 한때 안철수과 안철수 신도롬 그런 현상까지 보였다가 좀 미미해졌는데 안철수의 대권 가도도 마라톤 레이스를 펼치는 것처럼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보수 통합에 응하면서 본인은 불출마를 선언해서 출마를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른바 유승민계,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을 함께했던 이른바 유승민계 후보들에 대해서 지원 요새를 하면서, 이것도 그 지원 요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 대선 레이서를 벌이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 모습들이고,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또 대권 주자들이 있죠. 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 또 이번에 대구에서 희생이 많은 코로나19에 맞서면서 인지도도 많이 높이고 그 어떤 사투를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실신 중간에 뭐 쓰러지기도 했던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도 자기 대권 주자군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금 코로나에 맞서 싸우면서 이 시정 능력, 본인의 국정 운영 능력을 미리 이렇게 좀 가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쟁적으로 보이면서 대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외에서도 있습니다. 장외 대권 잠룡 사이에서는 또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지는데, 조국, 지금 이번 선거를 마치 조국 때 윤석열의 대결처럼 몰아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조국도 범여권의 자기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전히 그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골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석열 쳐내기를 시도를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넓히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협공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 전에 자기 대권 주자군에 들어갔죠. 어떤 후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지율이 5%가 나왔다, 막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기 대권 잠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국과 윤석열을 싸우면은 자기 대권의 이 구도와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 유시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장외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진보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시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쭉 따져보니까 제가 14명의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번 총선을 거치면 14명 중에서 상당 부분이 낙오를 하고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고, 또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인물들 중에서 총선 과정에서 거물을 꺾든지 아니면 아주 불리한 지역에서 역전극을 펼치든지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 대권 주자군에 포함될 후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거권의 혼술, 총선 거꾸로 보기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